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의 흐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리스트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 관리가 안 되면 채용에 대한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취업 알고리즘 이해와 실전 입사 지원 전략이란 주제로 함께할 강경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이 진학을 할 것이냐, 그 다음이 창업을 할 것이냐.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사님, 제가 대학원을 조금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면 취업이 좀 더 쉬워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분야? 직무로 본다면 연구개발 쪽에 편견인지 선입견인지 그리고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연구개발은 석사 출신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석사만 채용하진 않고요. 기업의 규모별로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머리하고 일하는 머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학을 결심을 한다고 하면 내가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야 돼요. 뭐 하나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됩니다. 단순히 뭔가 한 단계 위에 학력을 좀 스펙을 추가해서 나중에 R&D를 가겠다고 하면 사실 아마 일의 적성에 대해서도 실제 입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취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보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 있는데 뭐 나이 한 25세 평균 전후 될 겁니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조금 25세보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현재의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고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죠. 팩트. 그 팩트 그대로 취업의 알고리즘을 풀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임팩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부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새로운 내용이 있느냐?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팩트를 임팩트로 하는데 한 5개의 톱니바퀴가 있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을 수립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달성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건 취업이에요. 취업이 목표이긴 한데 그 결국에 그 취업의 목표에는 타겟이라는 게 있는 거죠. 타겟. 그 타겟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기업이 있고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톱니바퀴는 그 기업에서 어떻게 인재를 바라보는지, 어떠한 인재를 우수하게 평가하는지, 이게 결국엔 포인트 오브 뷰, 기업에서 보는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량과 경험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그대로 보여줘도 되지만 조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역시 직무죠. 직무인데 단순히 직무의 분석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워낙 기업에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직무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 뭐 큰 기업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일부 심지어는 하루의 일과를 나타내는 RJP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실제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숙지하고 외워서 답변하는 수준에 그치죠. 그러면 팩트. 그러나 그 직무가 왜 존재하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단계의 이제 톱니바퀴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스토리예요. 내 얘기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죠. 다만 그 사실도 어떻게 얘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에 이제 면접이라는 거죠. 오늘 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또 별도의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배우시고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5단계로 봤을 때 주로 이제 3단계 쪽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취업 알고리즘의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업종과 기업이에요. 직무. 저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과 활동을 했는데 직무는 제가 봤을 때 크게는 2-3개에서 직무는 좁혀져요. 그 직무가 2-3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 직무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이 2개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될 텐데 이 2개는 약간 이질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생산기술, 공정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 이런 쪽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솔직히. 물론 각각의 스킬이 요구되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너무나 직무보다는 오히려 인더스트리 쪽을 그다음에 기업을 조금 겨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취업 전략에서는 우선시 돼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형의 절차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은 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원래 기업 분석하면 주로 어떤 분석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는 선배들이 강조한 것들이 기업의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 분석, 사업 보고서를 봐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서 뭔가 기업의 특징과 이슈를 찾아내라.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라. 남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물론 기업 분석의 한계의 축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을 모르는데 그런 정보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기업이 보는 관점을 함께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뭔가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에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일을 왜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주로 간과하는 것들이 행동한 것에 많이 집중이 되지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한 2가지 들어볼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전공 선택 왜 했습니까? 그 전공 선택.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권 제도화에서는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게 1차 고려 요소고요. 2번째, 지역적인 부분이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은데 연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2번째 고려 요소예요.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의 적성과 또는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연결해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 정말 그렇게 막연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를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취업의 전략과 준비가 되는 부분이겠죠. 정리를 해보면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표의식과 목표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Y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청년희망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특강을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두 가지가 아직 궁금증이 안 풀려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고 리스트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뭔가 오면 도움을 받겠지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야 실제 어떤 교육을 받건 어떤 단적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How to가 있겠죠. 기업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는 거죠. 볼까요? 두 번째, 속도가 있고 정확이라는 게 있고 효과라는 게 있고 효율이라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실전 면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질문했는데 둘 다 좋습니다 하면 결국에 그 대답 말고 둘 중에 한 명 고른다면 누구예요? 그죠?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중에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이 네 가지 중에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뭘까요? 네 가지 중에. 일단 머릿속에 하나가 떠오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무한한 자원이 있고 무한한 비용이 있고 무한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 속도, 정확, 효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과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경험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텐데 팀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다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성향과 습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기업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에서 보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첫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강점이 뭡니까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하나에 집중합니다. 예. 뭐 하나의 완결 지향성을 갖는 게 제 장점입니다.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팩트를 임팩트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답변, 일반적인 답변들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열이면 열다,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몰입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를 완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반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들을 소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납기를 지연시키거나 제때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주어진 리소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솔직히 집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되는 거는 멀티태스킹이 더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집중보다는 다양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냈는지를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멀티태스킹 이런 거죠. 네 번째 기업이 보는 관점은 실제 기계와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공계도 있겠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10년 후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공용어가 뭘까요? 공용어. 글로벌리. 현재는 영어죠. 영어입니다. 10년 후에 공용어는 컴퓨터,
랭귀지 언어가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실제적인 시스템들이 주위에 상당히 친근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건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면 보다 더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얘기는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한 전공만 가지고 20, 30년을 버텼어요.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예요. 30세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의 70세까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예전에 70세가 지금 70세하고 다릅니다. 앞으로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50년 동안 일을 하는데 대학교 전공에서 배운 거 가지고 딱 연관되는 직장, 직무 선택하고 내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를 하나, 두 개 장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시스템의 특성이 뭐냐? 일을 하는 관점에서. 기계는 인풋이 있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방앗간에 가서 쌀을 넣으면 기계에서 빻아줘요. 그리고 나옵니다. 쌀가루가. 또는 가래떡이 나오겠죠. 끝. 이건 기계예요. 근데 조직에서는 기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피드백이 가야 돼요. 그게 조직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 다른 직무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 없어지나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텐데 과연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을 한 그 사람의 일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뭔가 일을 처리해 놓고 그 결과가 그냥 뭔가 아웃풋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일은 결국에 기업의 어떤 역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피드백,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고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여기 또 여성분들도 많은데 여성분들은 이공계일 수도 있지만 주로 서비스 쪽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나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일맥상통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을 하든 간에 결국 인간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인간에 기여하는 것들이죠. 인류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행복, 인류의 안전, 또 인류의 고통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조직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뭐냐면 당신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저 효율적입니다. 그러죠. 당신 성실해요? 성실합니다. 그러죠. 목표의식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 목표 관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목표가 중요하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멀티태스킹, 우선순위 기준이 중요하다.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드백, 모니터링 이런 부분 중요하다. 다 떠나서 이러한 것들을 왜 하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술과 서비스 혁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기업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당 기업의 분석과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은 무엇을 분석하는지를 좀 볼게요. 이건 잡의 흐름인데, 일의 흐름인데 통상 우리가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사나 총무 이런 건 경영 지원인데 어떠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어. 이 아이템을 제조해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싶어요.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 직무들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연구개발이에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가장 처음은 마케팅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음이 우리 만들 수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연구개발이죠.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인소싱, 우리가 만들 수 없으면 아웃소싱.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생산이 아니라 생산 기술, 품질 관리, 구매 제조, 그 다음에 생산이고 그 다음에 영업 판매예요. 그러면 일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생산 기술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는 거죠. 생산 기술에 필요한 역량이 뭘까요?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정보를 가지고 찾으면 답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경험을 해봤으면 좋으나 여러분들이 인턴을 포함한 현장에서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봐서 일에 대한 어떤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일들은요, 중요하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불량이 나잖아요. 불량이 나면 그 불량이 나는 이유를 찾아야죠. 찾으면 결국 그 일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게 품질에서 찾아요. 품질에서. 품질 조직에서. 이거 왜 불량이 났을까? 그럼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계 개발에서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연구개발 쪽에 필요로 하는 역량은 완벽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완결해야 돼요. 완결. 왜? 내가 완결하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에서 불량이 날 확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바탕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두루뭉실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략을 짜는 건 결국 어느 단계에서라도 특히 서류와 면접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팩트, 그죠? 경험과 활동과 지식과 스킬을 임팩트 있게 좀 꾸며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나는 취업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결국에 어디로 취업을 할 거냐를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가 공공기관, 두 번째가 일반 사기업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공무원은 또 별도의 또 시험이 또 있고요. 이건 좀 별개로 본다고 하면 공공기관과 이제 사기업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공공기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어떤 산업별 기상도를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예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흐름이 있는 그런 업종과 산업과 좀 맑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쪽에 대한 건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 난 전공 그거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40년, 50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혀서 사고를 좀 하시고 좀 지식과 역량을 조금 갖추는 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정보통신도 뭐 어떤 한 포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3% 정도 채용의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요. 다만 이게 어디가 흐름이고 어디가 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눈치 싸움을 다 해요. 많이 뽑는다고 하면 많이 모이고요. 적게 뽑는다고 하면 적게 모여요, 사실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채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기관이 연초에 330개 정도 있는데 2만 명을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하반기에도 이 채용 규모는 기관별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잡알리오라고 하는 뭐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많은 공공기관의 채용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 해놓고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의 사례죠.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근무지별로 있다는 건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또 여러분이 연고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아까 얘기했던 330개의 공공기관을 클래스파이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연고, 다른 지역은 보실 필요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겟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채용형 인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험형 있는데 인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2달을 하든 3달을 하든 경험을 하는 거는 뭐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턴을 하는데 내가 목표하는 게 한 가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엔 직무에 도움이 되든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든 하나의 목표가 돼야 그게 결국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턴 생활을 하셔야 되고 특히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말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상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뭐 고졸, 초대졸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다 대졸도 있고 초대졸도 있고 고졸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건 어떤 취업 준비생 경우에 자소서를 한번 봅니다. 거의 퍼펙트예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퍼펙트예요. 상반기에 지원을 했대요. 어디 스테이터스까지 갔어? 필기에서 탈락했습니다. 상당히 면접도 보면 역량도 있어요. 필기 시험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공공기관과 공기업 또 사기업 병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병행해야 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필기 시험 쪽에서 조금 많아요. 서류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공기업이 더 많고 공공기관이 많은데 서류와 면접은 그렇게 큰 차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필기 시험이 기본적인 사기업의 필기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산업분류에 대한 건 일반 사기업은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합동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러진 않죠. 물론 시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 중에 IT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IT다 그러면 IT 서비스 솔루션 기업 IT. IT 서비스는 제가 경험한 바도 있지만 어떤 특정, 불특정의 고객을 대상으로 IT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인원들이 비전공자인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근데 왜 비전공자를 뽑느냐? 컴퓨터학과나 전산학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중에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 도메인을 몰라요. 건설, 토목, 전기, 전자, 화학 이런 쪽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학을 전공했어. 그러면 케미컬 인더스트리에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면 케미컬 인더스트리에 대한 공정과 용어와 절차를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테크놀로지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6개월 정도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입사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실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IT 쪽에 대한 건 전공 이외에도 뽑았습니다. 그럼 이게 최근의 일이냐?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부터예요. 그럼 모든 직무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직무 프로그래머에 좀 국한된다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업체, 여러분들이 쓰는 뭐 OA 프로그램, 또 워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다 솔루션 업체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업 IT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 IT죠. 이게 지금 보면은 금융 쪽 IT를 뽑는 거예요. 금융은 행원 뽑죠. 행원. 실제적으로 정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은행의 공고입니다. 보면은 IT 부문 신입 행원, 비대면 채널,
ICT, 핀테크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해요. 주로 요즘에 인터넷 뱅크가 나오니까 기존 은행들이 좀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IT 쪽 보세요. 전공 관련 없습니다. 관심 있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 행원이 아니라 IT 쪽 행원을 채용을 합니다.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는 CEO 스코어데일입니다. 여기서 인더스트리별로 여러분들이 정보와 이슈와 기사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하시고 뭔가 이거를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더스트리가 중요하다는 게 저 10여 개가 넘는 인더스트리를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로 압축을 하셔야 되는 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회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업을 그만큼 많이 모른다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들은 거예요. 유명한 카카오죠. 카카오의 계열사가 몇 개일까요? 모 대기업의 모 그룹의 계열사가 60여 개예요. 탑5에 드는 계열사. 카카오는 8월 기준으로 80개입니다. 카카오의 사업 전략은 분사와 M&A가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긴 해요. 실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보면은 아이유가 속한 로엔이라는 데가 있고요. 시스타가 속한 스타쉽 엔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로겐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로겐올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운전을 하신 분은 언젠가 봤을 텐데 김뭐뭐라는 내비게이터가 있었어요. 그걸 카카오가 인수를 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 이름을 로겐올이라고 바꿨어요. 사명을.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숨겨져 있어요.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찾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틈새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500대 기업 안에서도 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제 앞부분에 본 게 기업에 대한 분석은 결국 한 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의 흐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채용의 어떤 준비를, 취업의 준비를 하루 캘린더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더스트리를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고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강소기업의 기업의 리스트를 정하셔야 돼요. 이런 기업 없이 채용 포탈 또는 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한번 관심 있게 보겠다고 하면 집중력을 잃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내년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더스트리를 정하고 기업 군별로 해서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을 정했어. 근데 채용을 안 하네?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채용 계획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을 이용하거나 해당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홈페이지를 매일 저녁에 들어가 봐야죠. 그죠? 그런데 공고가 안 떠. 그러면은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회사에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도대체 뽑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저 회사에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공개 채용도 있지만 수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 채용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리스트 삭제, 교체, 기업 리스트를.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10개 정도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뉴도 있고 그죠? 그런 걸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만 묻지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별로 분야별로 조금 카테고리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쭉 해야죠. 그래서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서류 전형이 마감인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자기소개서를 좀 더 집중해야 되냐. 면접이 2개 겹쳤는데 어디 면접을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어떤 계획이고 전략이죠. 그 다음에 지원 준비를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작성하고 일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기업들은요. 사내 추천 제도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혹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로 일상생활이나 맛집 인증사진 올리죠.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내 근황, 내가 현재 알고 싶은 거, A 기업에서 채용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A 기업에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인들과 팔로워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모드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채용 쪽에 약간의 올인이라고 할까요? 이해되시죠? SNS도 되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SNS 쪽에 관련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관계된 깊은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게 컨텐츠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입사 지원. 가능하면 12시간 전에 마감 시각. 왜냐하면 몰리면 나중에 부하가 걸려서 요즘에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리미리 조금 지원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업의 리스트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움직여야지. 그죠? 거기서 직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A 기업에서는 품질 관리가 나오고 B 기업에서는 생산 관리가 나왔어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다만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는 약간 속성이 다르죠. 품질 관리는 말 그대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생산 관리는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뭔가 관찰하고 호기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비효율을, 낭비를 제거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성향 바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의 속성은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거의 두 군데 다 지원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뭐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을 위주로 움직이시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그런 기업 리스트가 채용 공고와 연계돼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클로징은 여러분들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비완성품입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뭔가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런 패턴이 필요해요. 저 이 직무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직무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2가지도 되고 3가지도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더 있어야 되죠? 단순히 그냥 소위 얘기하면 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책이나 인터넷의 정보나 어떤 영상물을 보고 면접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했나,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주엔 뭘 할 것인가가 리스트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 관리가 안 되면 채용에 대한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성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난 오늘도 달리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입사 준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그게 면접 가서도 쓰여져야 되고 자소서에도 쓰여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고는 싶으나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그림과 실제 입사를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